자, 오늘 해볼 피드백은 슬리피1234님의 이세계 상인생활이라는 소설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세계 주인공이 이세계에 환생을 해서 이제 상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내용이고, 처음 소설이라고 하시네요. 그 처음 소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보는데, 자, 이제 프롤로그에 보시면은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인생을 존망했어요. 인생 존망한 흑수저예요. 흑흑한 놈이었고요. 주인공은 흑수저고, 예, 주식을 하다가 인생이 존망을 해요. 인생이 존망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주식이 존망한 이유가 보니까 요 이상한 제약회사 회장의 그 약간 주식 작전이라고 하죠. 약간 이런 사기 행각이었고, 이것 때문에 분노한 주인공이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회장한테 달려들다가 이 회장 보디가드들한테 쳐맞아 뒤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게 이유인데 어쨌든 이 주인공에 대해서 흥미가 전혀 안 생기는 이 진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주인공을 이 세계를 보내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계를 보내는 게, 이 세계를 주인공 죽여서 이 세계로 보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흑수저 설정이 뭐냐면, 흑수저 설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계에서 주인공이 나는 이제 돈 많이 벌며 살고 싶어. 가난한 건 싫어. 자, 이게 이유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흑수저 설정 자체가 이제 이 세계에 갔을 때 요런 목적성을 심어주기 위한 설정이 이런 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개연성은 돼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연성으로서는 성립이 돼요. 개연성은 말이 돼. 왜냐면 흑수저로 살았던 주인공이 이 세계에 가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번 생에서는 돈을 꼭 많이 벌겠어 라는 건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되거든. 문제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없잖아. 야, 나는 흑수저로 살았다가 죽었어. 이 세계의 상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 자, 주인공한테 뭘 기대해야 되죠? 주인공은 흑수저고 주식 사기당해가지고 인생 존망해가지고 걷다가 이제 갑자기 지나가던 회장한테 그냥 맨몸으로 달려들다가 뒤지게 됐는데, 이 주인공한테 나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이 이 세계의 상인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걸, 얼마나 자기의 막 그 재능을 펼칠 거를 기대해야 될까요? 기대감이 안 들잖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 소설은. 그래가지고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주인공의 과거를 설명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봐요. 자, 쭉 여기부터 주인공 과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뭐 내가 읽는 유일한 취미는 헌책방에서 벌어지는 만화책 읽기. 이 만화책 읽기란 설정 아무것도 주인공한테 쓸모가 없거든요. 진짜 이게, 그 다음에 특히 헌책방 아저씨는 내 사정을 알고 버려질 만화책 있으면 모아놨다 주던 감사하는 부분, 이거는 더더욱 쓸모없어요. 내가 만화책 읽기를 좋아했고, 이게 헌책방 아저씨가 착하고 나발이고, 이게 이 소설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초반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건 소설에 넣으면 안 돼요. 소설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써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돼요. 오로지 소설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도 몰입을 못 시키는 게 소설인데, 웹소설인데,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바로 몰입에 방해가 되는 거야. 자, 얘가 학비가 뭐 싼 이런 것도 뭐 여기서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 부모님이 동반 자살도 하고, 그 다음 부모님이 동반 자살도 해. 아이고 슬프겠죠. 당연히 동반 자살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주식을 발견하고 주식에 빠져요. 자, 근데 이 부모님이 동반 자살했다는데 사실 독자들이 얘한테 그 약간 동정심을 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맞아요. 요 목적을 위해서 이거 보이죠? 자, 이번 생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돈에 묶이는 삶을 살자. 이게 흑수저로 만든 이유야. 근데 그게 기대감이 안 들죠. 그리고 요 메이드가 오거든요. 요 메이드가 이제 요 벨라라는 메이드가 나오거든요. 요 벨라라는 메이드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설명조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설명조 문장이고 제가 이거 수정까지 해왔어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수정을 해왔는데, 자, 벨라는 고진 다홍색 머리를 어깨 아래까지 내렸으며 투명한 피부와 뚜렷한 살색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소녀이다. 이건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이거는 설명이고요. 이거를 그냥 소설에 녹여내려면은, 소설이란 걸로 녹여내려면 어깨까지 기른 다홍색 머리칼에 귀여운 소녀가 다가왔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소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소녀를 설명하면서도 이 소녀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좀 더 읽기 편해. 그러니까 몰입이 잘 되는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하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학창시절부터 공부와 알바로 바빴던 나는 여자랑은 거리가 멀었다. 이것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창시절부터 공부와 알바로 바빴기 때문에 얼굴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 요런 문장은 학창시절부터 공부와 알바로 바빴던 터라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이게 내가 실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읽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벨라라는 애랑 이제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이 벨라라는 메이드한테 이제 뭐 배워요. 뭐 이것저것 뭐 글자도 배우고 막 이러는데, 주인공이 당연히 이제 나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있는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천재적이죠. 뭐 3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가 된 거야. 우리가 애로 태어난 거야. 3살 때 애가 뭐 글자를 다 깨우치고 뭐 이랬어. 당연하지. 우리가 애가 돼도 글자 정도는 3살 때 깨우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천재라고 이렇게 이름을 높여지는데 이걸로는 기대감이 부족해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도 이 세계 가잖아. 3살 때 할 수 있어요. 이 정신으로 그대로 가면.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에게 기대하는 기대감은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못하고 주인공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자식 중에서 독자적인 상담을 이끌어 가장 큰 성과를 낸 자식에게 귀족의 자리야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이제 약간 쇼미더머니처럼 약간 니네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돈을 줄게. 어느 정도 니네들이 상단을 일으켜서 최고가 되면은 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냥 괜찮은 문짝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여기서 개 뜬금없이 그 벨라 시점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벨라가 주인공 가르쳐줬던 메이드입니다. 주인공을 가르쳐준 그 귀여운 소녀가 이 벨라거든요. 근데 얘 시점으로 갑자기 나는 카미노 상에 속한 메이드이다 이러면서 얘가 이제 했던 이 삶의 얘기가 갑자기 쭉 나옵니다. 나는 멜레크 도련님의 전속 메이드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쩌저 포수 집안이 되었고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분량이 나와요. 엄청 긴 분량입니다, 이거는. 자, 1500자죠. 1500자면 엄청나게 긴 분량이거든요. 이 긴 분량으로 갑자기 얘가 인생사를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멜레크
도련님을 모시게 됐어. 사실 나는 멜레크 도련님을 단순한 도련님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설에 그냥 아무 장치로서의 의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조연 시점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소설에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게 왜냐면 조연 시점,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으로 쭉 진행해도 몰입이 안 될 판에 갑자기 조연 시점에 나와서 심지어 조연 시점에서 나온 얘기가 얘 인생사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예, 일단 총평을 드리면은 처음 써보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소설이었고요. 설명조 문장이 많고 전개 자체가 재미를 느낄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큰 문제점은 캐릭터를 서술하는 방식. 예, 이거예요. 인물 사전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무위키에서 인물 사전처럼 써놨어요. 나무위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인물이 언제 뭔 일이 있었고 언제 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뭐 이 정도식으로 나오잖아. 이게 몰입이 안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독자들은 정보가 아니라 장면에 몰입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저 놈은 15명을 죽인 살인자이다. 연쇄 살인마이다. 자, 이렇게 설정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저 새끼 15명이나 죽였다고? 저 새끼 씨발 나쁜 새끼잖아 이러면서 부들부들 분노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독자는 정보 외에는 그냥 정보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악역 캐릭터가 지나가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서술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몰입을 해요. 아, 저 나쁜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아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동반자살을 하는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반자살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동반자살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동반 자살을 했네. 왜냐하면 이 동반 자살을 했을 때 주인공의 리액션과 동반 자살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의 충격, 느끼는 슬픔, 그때 당시의 상황, 묘사, 감정 묘사, 감정의 흐름, 뭐 어느 날 내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죽었던 모습을 봤을 때 그 좌절과 슬픔이 전혀 묘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인물의 그냥 얘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정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장면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몰입을 시킬 수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정보를 나열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다는 장면으로 오히려 가세요. 주인공이 주식에 쪽박을 해서 인생이 개망해서 좌절을 하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일단은 이런 정보보다는 장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장면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